네,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전사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월의 봄 10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우리 김혜원 의원님.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10번이나 벌써 했네요, 우리가.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네. 뭐 얘기 좀 하시죠, 인사 좀. 저부터요? 네. 예, 안산의 봄, 4월의 봄을 준비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가을부터 시작했거든요. 선거운동을. 가을, 겨울, 이제 봄이 느껴지는 입춘이 지나서 진심 봄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산에 현재는 단원을인데요. 가불병으로 바뀌어지면 또 지역 이름이 바뀔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안산은 윤석열 정권 심판, 그다음 이재명 대표 중심의 총선 승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리고 그 대통령 되는 걸 방해한 정치 세력을 응징하자. 이것이 안산 분위기입니다. 안산이 네. 진짜 엄청나네요. 네, 강주예요, 안산은. 그러네. 네. 좋습니다. 이제 김현 의원은 후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예. 그리고 성공 보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보냈잖아.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전현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요즘 지역에서 새날 열심히 본다, 4월의 봄 이렇게 본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조회수 별로던데. 응원합니다. 조회수 별로던데. 그래도 새날 보고 우리 4월의 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뿌듯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본인의 것을.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제가 요즘 명함 나가는 속도를 보니까 제가 진짜 프로 명함이 프로 명함 전달러. 하루에 한 2,000장 정도가 기본이에요. 와. 네, 그래서 뭐 속도가 인구가 너무- 얼마예요? 유권자가? 거기가 전체 인구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래도요? 오, 물론 엄청나네. 이제 종로니까 외지인들이 좀 많을 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철역이 10개라 그랬나요? 그래서 하여튼 명함 이렇게 드리면 또 잘 받아주셔서 그렇게 바닥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종로에서 여전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뉴스토마토에서 2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총선 판세 분석 같은 거를 해요. 지난번씩. 지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종로도 제가 하고, 안산은 안 했어요. 안산 너무 뻔했는데, 종로 했거든요. 종로는 좀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네. 잘 분석을 해가지고, 네, 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었는데, 네. 거기서 2,000장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보수세가 세서 우리 당 지지율이 국힘보다 많게는 10% 거의 20% 가까이 우리가 져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냥 갑자기 네. 그걸 버리고 딱 떠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네, 그런 것 사실은 같습니다. 좀 민주당에게 안 좋은 곳으로 지금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고령층이 좀 많은 네, 지역이에요. 고령층도 많고. 젊은 층이 좀 보기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거기 지금 의원이기는 한데, 그분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종로가 좀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선급 주자, 엄청나게 이름 있는 대표 이런 분들을 선호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또 제가 네. 처음 이 여성 후보라 이 보수적인 지역이라 여성 후보에 대해서 좀 녹록지 않고요. 또 오늘 금태섭 의원이 종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로에 또 출마선을 해서 지금 이제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럼 금태섭 그런 전 상황입니다. 의원 거는 금태섭 전 의원 누구 표를 뺏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표를 뺏어갈까. 그럴까요? 그 근데 사람 알려져 있나요? 민주당 쪽 표를 좀 그러니까. 뺏어갈 가능성이 네.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지형이 나빠지는데 표정은 왜 이렇게 밝죠? 지금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계속 명함이 많이 나가니까. 지금 그 뭔가 때문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내가 것 보니까 같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저는 남양주 갑 지역구에 가 있고요. 여기 역시 조응천 의원이 탈당한 지역이라 어수선하죠. 어수선한데? 예, 어수선해요. 어수선. 끝이에요? 예,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이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응천 의원의 탈당으로 똘똘 뭉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4명이나 나와 있는데 그 후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 같진 않고 네. 그런데 4명이 나와 있다는 건 이번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쪽은. 그러네요.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이 제3당으로나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3자 구도가 되면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응천 의원은 이원흑 의원하고 같이 이번에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손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님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준석 신당으로 나올 경우 네.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좀 국민의힘 사람들 거를 좀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근데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니까 출신이긴 양쪽을 다 한데. 가져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져간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지역은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아요. 민주당에 대하여. 네, 그런데 20대 남성 표가 예전엔 국힘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안 올 표가 나가는 그러니까. 거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약간 마이너스 0.5 정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리하게 보면. 지금 보니까 가장 험지는 종로고, 그 다음에 남양주 갑이고, 그 다음에 안산 단원을인 것 같아요. 아니 안산 단원으로 험지가 아니에요. 안산 아니, 그러니까 단원을은 셋 중에서 안산 전략 단원- 지역이고 지금 그러니까 안산 단원을이 제일 좋다고. 전략 네. 지역인데 이제 안산은 이제 가불병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에 따라서 이제 저쪽 구도가 나오는데 상록갑에 상록 갑에 양문석 양문석하고 전해철하고 또 이제 젊은 후보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장성민이 장성민. 이제 투입이 된 거죠. 음. 그리고 현지에서 준비하던 2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병으로 되는 지역은 아직까지 이제 후보가 난립이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한 명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록을 그러니까 김철민 의원 지역에도 네. 경쟁자가 뭐 2명이 있고 저쪽 난립이 돼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구조예요. 아직 저희는 그래서 이게 선거구제 개편 문제하고 또 이제 가불병으로 줄어드는 게 논의가 끝날 해결이 나야 즈음이 되는 거다. 예. 3월까지 넘어갈 것 같아서 굉장히 긴 싸움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안산 단원을이 좀 형편이 났습니다. 종로가 제일 제가 불안합니다. 자, 일단 후원금 모금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뜸을 좀 들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가 또 차려드릴게요. 최민희 의원 후원해야 됩니다. 국민은행이고요. 짠짠짠 나와 있죠. 43720 04-350-412 여러분들 뭐 말해봤자 귀에 안 들어오시니까 그냥 찍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툭툭툭툭툭 지금 빨리빨리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 형편이 안 좋습니다. 최민희 의원 이렇게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고 뭔가 좀 부잣집 며느리같이 생겼으나 제가 이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요? 아니요. 얼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얼굴은 본인 더 부잣집 며느리가 생겼는데 일단 최민희 의원을 도와줘야 된다. 네, 여러분들 이게 다 표심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많이 힘을 내서 도와주시고요.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국민은행 43720-04-350-412 잘 외우는 방법을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농협 김현 의원에도 있습니다. 농협 301-0339-8551-81번. 야, 이거 좀 뭔가 복잡스러운데. 근데 이게 그 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 전공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억이 플러스 마이너스 7 이 청킹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지금 저게 3글자, 4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잖아요. 저걸 편으로 그냥 저렇게 외워버리면 되게 잘 외워진대요. 301-03-8551-81-81 김현을 후원한다. 농협으로. 저 뒤에 사진에 있는 저 사진 누구예요? 근데 누구요? 토끼. 뭐 들고 토끼요. 있는, 예. 아, 추우니까 토끼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찍은 사진이 귀엽다 그래서 귀여운 컨셉을 한번 봤어요. 김현이죠? 저예요, 저. 동생이 아니고 저 김현입니다. 저는 지금 쌍둥이 동생이 나타났나? 그 예. 저기 판넬 보면 이재명 대표랑 찍은 사진을 제가 12월 13일부터 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이제 2달이 넘어가는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칼침 맞은 뒤에 연로하신 분들이 와서 이 양반 괜찮냐, 이재명 대표 건강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좀 측은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제일 귀엽네. 근데 너무 귀엽네. 야, 무슨 그 애가 그냥 빵빵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귀엽네. 딸이 엄마 선거운동하는 것 같죠? 아니, 어쨌든 그건 아닌데 좀 약간 남성미도 흐르고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네요. 이분 저 보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바꾼 거예요. 지난번에 포스터를 바꾼 바꾼 거예요. 3번째 바꾼 거예요. 성의가 있네. 눈오는. 처음에 좀 이상해가지고. 아, 네, 3번째. 네. 예, 예. 두 번째가 괜찮았다. 이제 최민희 언니가 따라하다가 이제는 또 새로운 컨셉으로 바꾼 거죠. 좋습니다. 저렇게 아주 다양하게 좋아요. 바꾸는 거. 자, 최민희 후원에는 국민은행이고요. 김현 후원에는 농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전현희 후원에는 없네요. 이번 계속해서. 주에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이거 후원대장은 누구예요? 종로의 지역에 지역에. 네, 네. 지역에 저를 또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을 모셨어요. 후원회장 이름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말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그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있는 평범한 시민분이시라. 저는 유명한 분이에요. 네, 7명 하고 있어요, 7명. 근데 너무 웃겨요. 그때 기사도 막 나오고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이 후원금 모금에 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랬더니 어머? 새날에 나와가지고 자기 후원금 모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그분이? 정청래.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그러시구나. 아니 본인도 나오기 복잡할 텐데 또 남까지 신경 쓰시고. 다음 주는 꼭 좀 올리면 후원금이 좀 들어올까요? 지금 두 분은 좀 후원금이 근데 들어왔어요? 네. 그 지금 후원금이 예전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치.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제가 3일 만에 다 차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3분의 1 그때 뭐 와. 지금 얼마 정도 모금할 수 있어요? 1억 5천. 인구수예요. 아, 13만 얼마라 그랬죠? 네네. 그러면은 1억 5천에서 1억 6천 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긴 얼마까지? 저도 한 1억 6천인가 그렇고요. 저 나중에 이제 지역이 가불병으로 되면 병이 이제 한 22만 되면 대략 그 높이 따라 인구수에 따라 조정되니까. 그럼 남양주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저렇게 계산이 안 되던데 저는 21만이거든요. 오, 많다. 그런데 1억 6천 얼마. 좀 올라갈 거예요. 약간 네, 올라가. 네, 네. 약간. 어쨌든 고생들 하시니까 좋은 성과 있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전 입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근황들 한번 여쭤볼게요. 예. 최민희 의원님, 네. 남양주갑의 조홍천 의원 탈당하셔가지고 지금 밖에서 찬바람 맞으시면서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5시에 첫 차 버스 이제 이게 M버스 광역 환승 네. 버스 있거든요. 그 정류장을 하나 둘 세 개 찍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바로 역으로 가면 5시 45분이에요, 새벽. 그럼 그때부터 8시까지 아침 인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그리고 서울에 방송 있거나 뭐 이런 날은 서울 나오고 뭐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상가 계속 돌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본선거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냐면 그 2번이나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찍어줬던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우선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멘붕에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탈당하기 전날까지도 당원들에게 탈당하지 않고 뭐 경선한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분은 허탈감, 어떤 분은 배반감,
뭐 어떤 분은 안타깝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꼭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되게 아시잖아요. 초선 때는 일을 별로 못합니다. 그런데 재선이 되면 이제 간사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에. 네. 그리고 3선하게 되면 상임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네. 원내대표도 나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게 3선부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지역민들께. 근데 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없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어려웠겠죠. 근데 그 마음을 어쨌든 보듬어 주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새벽 4시 반에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한 5시 반? 뭐 이렇게 네.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지지자들, 당원들의 허탈한 마음을 빨리 달래고 그리고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질 수 없는 선거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서 남양주 갑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제 마음을 좀 북돋우고 있는 거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자 구도가 되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또 다 달라요, 반응이. 70대 이상은 삼자 구도라 조홍천 의원이 나와서 표를 앗아가서 국힘에게 줄 것이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70대 이상은 하시고요. 60대 후반부터. 그리고 30, 50대는 당연히 응징 분위기가 그냥 팽배하고 네. 최근에 약간 20대가 바뀌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저희 지역의 경우는 처음에 명함도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 명함도 받고 사진도 찍어주고 뭐 최민희 화이팅 뭐 그래주고 그래서 제 인품이 배어나서 그런가. 그렇죠. 예, 인품만 최민이죠. 그래? 이건 농담이고 그건 저는 분위기가 당연하다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20대 이대남이. 자, 그런데 남양주 평내 호평 송전타 비켜난 최은순 땅의 비밀 이런 단서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뉴탐사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아직 후보 신분이 아니라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의 단지 송전탑뿐만 아니라 하수종말 처리장 이슈도 있거든요. 이 이슈가 혹 그 최은순 씨의 땅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방송이 지난주에 나왔. 그러니까 최은순 씨 얘기예요. 땅을 지나가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설들은 다 비껴가도록 그렇게 뭔가가 좀 했다는 의혹을 뉴탐사가 뉴탐사에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분 땅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뉴탐사가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확증하려면 제가 후보가 돼야 그렇죠. 뭔가 접근이 가능한데 제가 예비 후보다 보니 거기까지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다. 근데 뉴탐사가 꼼꼼하게 취재를 했을 거로 보고 네. 저도 조금 더 파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근데 전 그분들의 능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모든 거를 다 하죠. 그게 이렇게 어떤 시설 같은 게 여기를 비껴서 이 옆으로 가고 여기를 꼭 가야지 괜찮을 것 같은데 얘 땅이 여기 있는 걸 알고서 이거 고쳐주고 변경해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분이 너무 쉽게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이게 않잖아요. 여러 이슈가 섞어져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라는 게 갑자기 남양주 갑 지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본래 LH 원안은 이 지역이 아니라 남양주 다른 지역에 이미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확장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혹시 그 지역에 과거에 확장하려는 지역에 최은순 씨 땅이 있는 게 있지 아닌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있는 것이죠. 2022년도에 제 기억에 남양주 뭐 이런 그 용산 이전하면서 어디 무슨 조그만 사무실 같은 거 네. 건축 관련된 거 다 남양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아니, 그때- 요거는 뉴탐사가 취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가 보도를 제 했다. 기억에 무슨 사무소인데 그게 무슨 뭐 몇 억짜리 수주를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뭘 했다. 그래서 가보면 그게 남양주 어느 곳에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엔 있어요. 2022년도에. 제가 자료 찾아볼게요. 예, 용산 이전할 때 청와대에서 용산 이전할 때 4월달, 5월달에 이제 이제 뭐 인테리어 공사를 어디서 했는데 그게 남양주에
본사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었고 그런 얘기가 남양주와 연관된 게 꽤 많았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이 왜냐하면 나거든요. 최은순 씨가 남양주 갑 지역의 한 근처에서, 곳이 네. 근거지 맞아요. 거기에 네. 살았다는 거고 저희 동네에 그 최은순 씨와 친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와 가까웠던 분들, 그러니까 저의 뭐 선거할 때 도와주던 분도 잘 알고. 예,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김현 의원님 얘기한 것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네, 남양주가 뭐가 아주 많았던 걸로 뭔가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거기 땅이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뭐 네. 개발 지역이잖아요.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개발 많이 했죠. 네,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에 관심이 많고 지난번에 사실은 대장동의 남욱 변호사 등도 양정 역세권 그랬죠. 개발에 어. 들어왔 네, 원래 하려고 하려다가 네. 포기한 게 있습니다. 대화록이 나오잖아요. 최재성 의원하고 남양주의 예. 그 최민희 의원이 최민희가 같이 시끄러운 애들이 있어서 거기 안 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데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뉴탐사 건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작은 사안이 아닌 것인데 그렇죠. 그게 사실로 확정되기까지는 정말 꼼꼼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게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내 호평지구에 한전이 지금 2,984제곱미터 부지에 신규 변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네. 이제 이게 유해 시설로 지금 사실 그렇죠. 생각되고 송전탑. 있기 네, 때문에 까지. 예. 이 송전탑을 내 땅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요게 지나가면 안 된다. 이제 요게 현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 31일에 평내 호평 지역에 추진하는 변전소 사업을 중단해달라, 주민토론회를 개최해달라, 투명한 자료를 공개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한전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고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뉴탐사가 이것과 하수종말 처리장과 땅과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아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한전 측에서는 인근 신규 주거 지역에 총 3개의 변전소를 별도로 세워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평내 호평 주민들은 그 말 믿을 수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다. 이거 이런 조금 더 것 얘기해도 같아요. 되나요? 왜냐하면 네. 지금 변전소가 154kV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평내 호평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 전력량은 15메가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중단해달라. 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게 자료를 다 공개하고 토론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안을 한 것이죠. 어쨌든 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현안이나 실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려는 작업을 지금 최민희 예비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전현희 의원님.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종로 양보하나? 전략공천 가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네. 그거는 금시초문인데 초문이에요? 금시초문이에요? 그 기사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뭐 저를 이곳저곳 이제 좀 격전 지역에 이렇게 경쟁력 뭐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런 언론들이 많이 기사를 봐서 아마 이제 당인지 어디인지 어느 곳에서 뭔가 이런 그 조사를 하고 있는가 본데요. 저도 이제 종로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오가 총선 때까지 저와 악수하지 않은 주민은 없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절박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제일 중요한 가치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거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선당 후사나 총선 승리에 기여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지만 저로서는 지금 이제 종로도 상당히 이제 험지고 거기에서 또 승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총선 승리의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 종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뉴스에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용산에 추미애 전 의원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전 의원이 의원은 용산의 전략공천, 추미애는 동작 의뢰, 이광재는 분당 갑에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 땡 굴뚝에 연계나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 그 동작 의뢰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거는 나경원 의원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추미애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말이 설득력이 좀 있게 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 의원도 왜 종로에 나가냐, 지금 거기서 곽상원이 잘하고 있는데 그 어린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차라리 전현이는 훨씬 더 힘든 데 가서 좀 싸우게 하자. 전현이는 전투력 있는 투사 아니겠니, 잔다레크 아니겠니, 전다레크인데 그 사람을 굳이 종로에 내보내면 아깝잖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본인은 금시초문인 거예요? 일단 당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들은 못 적은 들었고. 없고요. 그냥 기사를 통해서 봤었고, 근데 사실은 종로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종로도 지금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뭐 그쵸. 그런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곳이라. 근데 굳이 양쪽 다 홈지면 가라는 데 가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선당우사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선 종로에서 뛰고 있고 여기에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 뭐 현재는 그 정도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종로도 험지기 때문에 나 뛰는데 뭐라고 하지 마라. 나 되게 분위기 좋다. 요즘 2,000장씩 나간다.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그리고 말씀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당이 나가라고 딴 데 나가라 그러면은 나는 언제든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하겠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선당후사가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 당을 떠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의원 개인의 힘으로 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정말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요 얘기가 사실은 저는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예비 후보들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행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공천이나 경선 뭐 떨어지고 공천 떨어지고 그러면은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잖아요. 이번에 심사하실 때. 근데 전부 다 나 그래도 우리 당을 위해서 원팀으로 뛰겠습니다. 다 맹세하고 사실은 이번에 그 심사 받은 거잖아요. 심사 둘 못 받았어요. 왜요? 그 설명을 좀 전략공천 지역이라서 면접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내 말은 저는 있었어요. 면접을 받았는데 이제 질문이 검찰 개혁에 관한 이제 소신과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 말이 맞아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 지역이 하위 20%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 누가 20%에 들어갔느냐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이 나온 곳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일 거예요. 한번 취재 한번 해보세요, 노영희 변호사가. 제가요? 네. 혹시 뭐 출마할 계획이 없나요? 제가. 저요? 네. 저는 뭐 나가라고 얼마든지 하는데 말질 안 오, 하니까. 출마 선언. 노영희 변호사 출마 선언. 제가 근데 오늘 이미 끌어냈어요. 이미 끝났다는데. 안 끝났어요. 아까 우리 푸나님이 왜냐면은 끝났다는데? 안 끝난 게 네. 지금 이제 전략 지역이 23군데 정도 되잖아요. 불출마 네. 선언하거나 탈당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다 전략으로 묶었고, 그런 그 중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있을 경우는 일반 선거로 일반 경선이나 뭐 단수나 이렇게 이제 풀리는데, 네. 그래도 20곳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곳 가까이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후보가 준비한 네. 후보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전현 의원이나 추미애 장관처럼 여론조사를 해서 적합도 조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이제 당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선당후사 네. 이제 이렇게 하듯이 아까 그 오늘 발표해 보면 승복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맞아요. 던진 곳이 이제 구정 끝나면 이제 속도 있게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거다 이랬고, 오늘 제가 눈여겨본 게 대선 때 그 지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이 방해받게 된 네. 작동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오래 정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이 뭔가
이렇게, 좀 해준대요. 선당후사 하라. 아, 그러니까 불출마 방향으로 이렇게 종용하는 게 오늘 공간이 발표 내용 안에 행간에 좀 숨어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현 의원님,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있었습니까? 네, 김현 의원님 전문입니다. 잠깐만 못 봤는데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들어왔습니까? 있습니다. 홍진희님 5,000원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네.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니터링 관리. 이분들 뭔지 모르겠네. 이분들도 뭐 하여튼 올라와 있어요. 뭔지 네, 모르겠지만. 아니 오늘 특별히 눈에 띄는 우리 박현탁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새벽마다 주무셔 계십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앞서 저 남양주 얘기도 했고 종로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 2월 1일 날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철도와 도시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서 4대 약속, 4대 과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네. 저희 안산도 상록수역, 한대역, 그다음에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이 지상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하로 해달라는 게 오랜 소원 사업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천할 것은 바로 협의해서 실행하자 이렇게 이제 포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에게는 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이 5군데의 지하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 지금도 살기 좋은 도시이긴 하나 안산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지하화.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홍진아님은 방금 최민희 의원님께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김한 의원님, 지금 안산 4호선 도시철도 지하화 추진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굳이 바깥에 있는 철도나 바깥에 있는 그런 도로들을 굳이 지하로 내려보내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공사하는 동안 너무 힘들고 그럴 텐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좀 지금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GTX도 공사 중인데 그 지하로 네, 들어가 지하로 간다는 거죠. 이미 가고 네. 있고요. 일부는 네. 가고 있고 사실은 안산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지상철도가 쭉 연결이 되면서 도시가 두 개로 이렇게 강이 흐르는 도시가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개발도 어떤 지역은 잘 되고 어떤 지역은 좀 낙후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도시가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하 공간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충분히 우리 기술로서 들어가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지상은 지상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시민들도 원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2호선, 3호선, 7호선, 8호선 네 이제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철도 때문에 많이들 이제 지하로 내려가 달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상과 지하에 따라서 이 도심의 환경이나 그런 개발 조건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면 또 정치인은 거기에 또 순응하는 중에서. 것이 이게 지하화하게 되면 이제 그 선로하고 그 여기 다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선로가 특히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공간이 공간이 열려요. 많이 생기죠. 네. 그 공간이 열리면 그게 되게 공공시설 뭐 여러 가지 들어오죠. 그게 정청래 의원이 마포에 그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을 녹지원을 만들어서 올레길처럼 해서 자랑 많이 하죠. 네. 그랬군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근시안적 사고 방식으로 진짜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뭘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은데 굳이 많이 지하로 불편해요. 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이 불편하군요. 그리고 춥고요. 추워요? 그러니까 지상의 철도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뭐 눈바람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하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하화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거군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하나씩 배우면서 무슨 공약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전현 의원님, 어쨌든 아까 말하다가 이제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그 감사원이 공수처를 또 표적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네. 어쨌든 한마디는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 간부들 한 16명이 지금 다 고발 조치돼서 다 지금
수사 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병호 사무총장까지 지금 조사를 했어요. 네. 지금 남은 거는 이제 감사원장인데 최재 감사원장을 아마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이 올해 느닷없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이 돼서 공수처 감사가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공수처 감사를 받은 지 지금 1년이 조금 지난. 아니 게다가 작년 7월 달에 네. 보고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기간상으로 없어요. 전혀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한 거는 이것도 표적 감사가 아니냐. 그리고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들이 자신들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금 그러니까. 감사하겠다는 것과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감사로 맞불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높고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꼭 국회에 입성을 해서 법사위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 네. 아자. 좋습니다. 법사위. 네. 아니 조정은 방통위 가서 과반이. 방송 과반이. 언론자가 싸우시고 저는 이제 권력기관들과 싸우고 조정은 그래서 씨한테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 그만 돌아라고 하던데. 애절하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서네. 공천권이 저분한테 있는지 저쪽에다가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하고 최민희 의원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전해드릴게요. 아직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에리카님께서. 아, 네, 저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읽으세요. 계속 강서갑- 험지로 보내려고 해가지고 강서갑 70대 권리당원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에게 며칠 전 후원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에리카님. 네. 야, 진짜 이런 분들 해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네, 감사합니다. 전현희님은 계좌가 없네요가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좌 다음 주에 제가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부탁드립니다. 아껴뒀다가. 네, 구정 직후입니다. 명절이라고 불러주세요. 명절. 아, 구정. 명절. 설 명절. 네, 설 명절. 네. 자, 이제 세 분의 지역 현안 얘기 잘 들어봤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세 분이 으쌰으쌰 자기 할 일 잘하면서 선거운동 열심히 또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네. 후원금은 많이 안 들어와도 어쨌든 한번 분위기 좋은 눌러주시죠. 걸로. 뭘 눌러줘요? 빵. 아, 왜? 왜? 아니, 시간 끊어줘야 돼요. 참네요. 내가 마음이 착하고 넓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 정치 현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멋지게 이기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신의 한 수처럼 좋은 판단이었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직후에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그 이번 결정에 대하여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일선도 아니고 2분의 1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시스템이나 의원들에 대한 이해도 그게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완벽하게 이해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게 뭘로 증명되냐?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 부분.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네.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민주당의 적자로서 자기 선언을 했고 그걸 넘어 DJ처럼 범민주 세력을 엮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반열로 스스로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죄송하다고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입법을 잘못해서 위성정당이 나올 수 있는 입법을 해서 미안하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위성정당을 만들게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일본에 대한 귀책 사유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데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고 책임지고. 가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멋있었고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된다고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이 법이라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그다음에 위성정당을 만들게 돼서 미안하다. 근데 이건 그냥 위성정당이 아니라 준위성정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은 이기형이고 민주당이 만드는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은 공익형이죠. 하나는 사익형, 하나는 고익형, 공익형.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네. 짓밟는 반면 민주당이 하는 통합형 비례대표는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 최고가 너무 귀엽게 상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나는 기억이 없어. 잊어버렸어. 다 까먹었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는 지금 근데 찬성이야. 살다 보면 정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너무 있죠. 충격이 클 경우가 그렇다. 아니 후원 회장님 쉴드 참 예쁘게 그러니까 치죠. 충격이 큰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새로운 게 너무 좋을 경우에 과거의 발언이나 행동이 싹 잊어져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곧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종로 때문에 충격이 크잖아요. 곧 좋은 일이 올 제가 거예요. 보기에 저분 약간 좀 멘붕 상태 같아요. 아니요, 그때 왜 황금똥 아, 그놈의 황금똥. 제가 할 때가 운빨이 좋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누구 만나셨다면서요? 천공이요? 아니요, 천공의 스승이에요. 천공하고 비교도 안 되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 제가 역술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그분은 제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잘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그분을 얘기를 쳐다보니까 모든 대통령을 다 맞췄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분. 지난번만. 아니 지난번에도 맞췄어요. 지난번도 안 된다고 맞춘 거예요. 우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 이게 대단하다 이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 제가 했는데 그분이 몽땅몽땅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믿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 제가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97세까지 산다고.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남로또님 2번이나 보내주셨고요. 이경수님, 네. 노영희, 최민희, 전현희, 김현 네 분 모두 파이팅. 건강관리 잘하세요. 10,000원 보내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실명을 누가 비스무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오늘 만난 분. 네. 아 그래요? 넘어갑시다. 진짜 저분하고 얘기하면 너무 정신이 사납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보다 더 정신이 없는 전현 의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요. 네. 그만큼 또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 아유 아닙니다. 전략공천으로 여기저기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물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세요. 그렇지. 옛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망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아니 지금 지나가는 말로 안규백 의원이 예전에 초선에서 재선될 때 네.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전략공간위원장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부천에서 옮겼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근데 오늘 제가 들었을 때는 추미애 장관님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언급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고 여기 있는 사실은 제가 전현 의원님 얘기는 안 했는데 이분들은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전달해드려요. 그분이 그 모든 대통령을 맞춘 그분이 이분들 다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 저는 아니, 제가 진짜 재밌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낮에 우리는 사람 많은 곳이면 달려갑니다. 그렇죠, 가야죠. 예, 그런데 대낮에 사람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도는데 그렇게 돌다 보니 어떤 분이 일로 오라고 사람 많은 데를 이거요? 예, 이렇게 오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갔더니 지짐을 붙이고 계신 거예요. 지짐? 한 20분이 모이셔서. 오, 그렇지만 맛있겠다. 한 분 한 분에게 명함을 주다가 20분에게 주게 된 거잖아요. 대박이었네요. 와, 대박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중에 한 분이 나 오늘 로또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왜 쿵쾅거리지 마죠.
아, 그랬대요? 꿈에 제가 유명인이 나타났죠. 나타나면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그분이 평소에. 아니 어떻게 그래서 로또 사시면 반띵하자고. 기부행위. 아, 이게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좀. 그 전에 나동현님 고맙습니다. 나동현님이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제가 진짜 고생한다니까요. 자, 준연동형 네. 비례제. 네.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의 광주 메시지 하시기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드디어 명문정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디어가 아니지. 옛날부터 명문정당이었죠. 네, 그렇게 이제 워딩을 딱 명문정당으로 잘하세요, 하니까 되게 좋아요. 멋있는 거예요. 어. 아, 민주당이 명문정당이구나. 네.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그 결과 이 범야권 세력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고뇌에 찬 그런 또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페북에 그래서 결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희생을 한 겁니다. 네. 이 지금 민주당이 비례와 지역을 합쳐가지고 일당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역만 민주당이 이제 할 수 있고 비례의 경우에는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과연 비례에서 몇 석을 할지는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반면에 국힘은 지역도 하고 위성 정당을 아예 노고라 했으니까 거기는 이제 자신들의 그 비례 그는 확보를 할 거니까 자칫하면 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수도 있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연합 비례신당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국민들에게 이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의 중요성과 이 범야권 비례신당이 여기서 비례를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국힘을 압도하는 그런 의석을 확보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을 뭐 탄핵시키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네.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면 이건 대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단합하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니까 비례도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위성정당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자꾸 이제 자꾸 준위성 통합하지 말고 정당이라는 이름을 좀 표현을 잘 좀 써가지고 장명을 하시죠. 통합형 통합형 비례제. 통합형 비례를 형제자매 해서 정당이라고. 네. 형제자매 정당? 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당을 하는 게 중요하고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오는 아, 것도 매우 좋다. 중요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왕자어리님이 3만 원 보내주셨는데 전 이분은 저를 보고 보냈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고 보내지 않았을까? 아 좋아요, 근데 좋아요. 이 자리에서 명문정당 네이밍은 현희님이 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 그 최고위원들이 당선돼가지고 박찬대 의원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우리는 이재명의 명과 문재인의 문을 해서 네, 명문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럼 앞으로 총선에서는 명문 정당으로 가는 게 좋다. 맞겠다라고 확산시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뭐 대변인 출신이다 보니까 남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빼내서 전파시키는 근데 어쨌든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멋있어요. 딱 귀에 딱 와닿고 너무 그것도 좋아요. 있고 이렇게 옥깃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큰 눈이 이렇게 눈물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는, 네. 얼마나 진짜 저는 솔직히 사실은 감동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진짜 얼마나 이분이 힘들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이게 딱 느껴지는 그런 네, 네. 제스처였죠. 자, 여기서요. 승부사님이 종로는 나 천공이 보기에는 전현희가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고요. 승부사님께서 천공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윤수님, 윤순씨님께서는 김현 최민희 계좌 메모해놨어. 명절 전에 내가 후원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명문정당을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제 관련해서는 신의 한 수를 잘 뒀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병리평도 하자 그러고 의성정당도 만들고 착착착 하는데 너무 민주당이 우리는 막 너무 독야청청 푸르르고 깨끗한 정당이야 이러면서 또 그냥 조금 빼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황당하고 가벼운 발언들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스벅 어제 청량리에 가가지고 야 여기 스벅도 들어오고 말이야. 응? 스벅은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제 딱 뾰록이 났지 않습니까? 뾰로롱 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가벼운 언행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다가 이분이 재판에만 관여하면 이긴 것도 지게 되고 5년 동안 했던 자기가 뭐 47개 했던 것도 다 지게 되고 다 지는 거예요. 뭐 하나 이게 오늘 그 박지민 원내 부대표인가요? 박지민 부대표가 또 그냥 콕 찍어서 말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다 비웃으세요? 법조인이 먼저 아무 생각이 얘기하시죠. 없어서 아니요, 저는 제일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시르면 시집가였어요. 나도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씨름 시집가 수준이다. 뭐야 도대체 우리 집에 외환녀 수준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저는 사직구장 그거 사직구장.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사직에서 봤다. 사직에서 그래서 봤지 언제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했냐. 너무 좀 품이 너무 이제 몸이 이렇게 너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분 성격이 원래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깊은 성찰 없이 정치를 시작하고 그리고 준비 없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 셀카뽕 아닌가요? 그러니까 뽕이 확실히 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한 언론뽕, 언론뽕, 그다음에 좋아요뽕, 댓글뽕, 네, 카메라 뽕, 네. 네. 뽕이 많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하고 그러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참 이제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좀 여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김경렬 비대위원이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을 그만둔단 말을 안 했지만 나는 마포을인가요? 불출마 선언? 네, 이제 불침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마포울에 그러면 왜 김경리를 꽂았냐 한동훈이 이제 이 얘기가 사실 사람들에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포가 비었네 했더니 그래 그럼 너 뭐 거기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공천이 이루어졌던 가볍게? 거예요. 사천이.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생각이 있거나 김경리가 가면 뭐 민주당에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 밀렸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꽃 비싼 게 정확하다. 여론조사에서 네? 왕창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맺힌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설 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동훈의 아바타.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분석과 청찰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김경률 MBN 쳐봐. 그러다가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그 당시 MBN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 지역구에 꽂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가 비었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너가 거기라 이렇게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결국 이 사달을 만들었을까? 근데 김경률 씨는 마포에서 도망친 건 저는 뭐 아니, 잘했죠. 여론조사 몇 개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론조사의 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와도 그건 안 믿고 그 사람은 오다를 받았겠지. 자기는 없다고 하지만 이 압박이 없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빵빵하게 나오면 안 나가요. 네, 이거는 정치인들의 심리가. 그 용산의 힘에 의해서 그 한심 공천이 저는 이제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윤심이 이겼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은 수도권이나 아주 어려운 지역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꽂는 그런 공천하잖아요. 그리고 용산의 힘은 강남이나 영남이나 쉬운 지역으로 이렇게 다 보내는 공천. 네. 그래서 그런 세력
다툼에 한동훈이 밀렸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김경률 때 그렇겠죠. 네. 불출마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부산 해운대 갑. 네. 그다음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서울 강남을. 석동현 전 검사 서울 송파 갑. 그다음에 박문규 산자부 장관 경기 수원평 여기 험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경기 수원정 여기도 사실 험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경률 서울 마포을 출마 포기 예, 여기도 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윤 검사들은 양지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실 이것도 일종의 눈속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렸다. 그래서 폴도 그런- 인사가 대표적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눈 내리는 날 폴도 인사한 게.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를 했던 김경률 씨는 그 이후에 정의원을 때리고 민주당을 때리고 네, 노무현 재단 또 때리고. 네, 노무현 재단을 때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너무 속보여요. 저는 그래서 좀 모양새가 매우 빠졌다.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뭐 그냥 멋있게 쭉 가든지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그냥 좀 나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하나의 끝자락을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으면서 뭔가 그렇게 좀 멋있게 얘기하려는 이런 분위기 좋지 않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다. 부럽다? 뭐가 부럽냐면 저는 그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걸 네. 만약에 우리 셋 중에 하나가 했으면 우리 난리 났겠죠. 뼈도 못 압수수색? 그렇죠. 여기 압수수색.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자기네 편이라서. 그래서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부럽다고요. 네. 우리 명예훼손에 한 맺혀가지고 남들이 그냥 넘어가는 꼴을 못 보내 보니까. 그냥 저는 뭐 다 보이죠. 나 동현님께서 민주시민 댓글님들 투표 잘해서 윤석열 탄핵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지금 좋아요가 9명이나 올라있네요. 이야 나까지 10명 내가 지금 눌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 KBS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KBS랑 이제 편집된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담하면서 전 안 보려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봐주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서정욱 변호사가 이 극우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이 김건희 여사 얘기는 많이 할 것인 것 같은데 사과는 절대 안 할 거다. 저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몇 개가. 뭐라고 나왔어요? 우선 어떻게 나왔냐면 기존에 되풀이했던 거 함정이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간첩에게 당한 것이다 비슷한 얘기. 그렇죠. 이제 최재형 목사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과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사과 안 한대요. 99% 딴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사과를 절대 안 한다. 이 얘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사과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수사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사과를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수사받아야 되고 특검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알맹이 없는 그런 대담을 하는 게 저는 결코 이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대담이 될 거다 생각하고 또 형식도 정말 웃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갈 때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기자들과 도어 스태핑 그런 걸 가장 큰 이런 이제 간판으로 내세웠는데 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돈 수천억을 들여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 놓고는 소통은 커녕 그 국민들 앞에서 연두새 기자회견도 못하는 네네. 그런 대통령이라 그래서 이번에 뭐 녹화로 대담하는 이게 정말 진짜 그는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용산으로 옮겼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담이 뭐 사실 이제 국민들이 특검을 얘기하고 수사 뭐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뭐라도 요식행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대답일 텐데 저는 폭망한 대담이 될 거다. 그렇게 폭망할 생각합니다. 것이다. 아니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네. 미국의 영부인이 네.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는 스캔들에 휩싸여서 2달째 영부인이 공식석상에서 나오지 사라졌다. 못해.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하는데 심지어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막 그 백악관에서 얘기해 놓고 그리고는 안 할 듯이 몰고 가다가 결국은 사전 녹화 대담 편집 방영하겠다. 그렇죠. 이런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체를 비판하는 사설 하나를 볼 수가 없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정말 인상 깊잖아요. 모두가 기자들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 물론 이제 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냥 그런 센 질문을 하고 윤석열이나 한동훈한테는 말도 못하고 네. 질문도 못하냐 이런 비난은 받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 그 기자회견은 그게 사실 네. 대통령의 품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국민들과 소통하는 또 좀 비록 안 좋은 질문이라도 그걸 그대로 또 우문현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예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문가잖아요. 뭐요? 이런 사안과 관련하여. 내일 모니터를 좀 꼼꼼히 할게요. 네. 오늘 저는 안 12시부터 축구 있지 보려고 않아요? 네, 축구 있어요. 축구 있고 한 2시간 동안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이제 기분이 이제 좋게 끝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데 아침에 몇 시에 하죠 지금? 7일 날? KBS 대담이요? 네. 아, 방영을 몇 모르겠네. 시에 하는 걸로 확인해 돼요? 봐야 되겠네요. 오후 오후에? 10시인가 9시인가 제가 시간을 못 저녁에 봤는데 하는 것 저녁에요? 같아요. 네네. 아. 9시면 KBS 메인 뉴스 할 때? 밤 10시. 밤 10시. 네. 와, 굉장히 좋은 시간이네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거 편집하는 사람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었대요. 고생하셨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어쨌든 내일 밤 100분 방송으로 미니 다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머, 문제는 방영 전부터 불통이 우려된다. 미니 다큐요. 미니 다큐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앞에 대담이 중간에 뭐 넣고 뭐 이렇게 뭐 나온대요. 예. 대한 뉴스네요. 기록,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그래서 편집이 어려웠대요. 힘들었대요. 그럼 뭐 발언하는 내용이야 뭐 한 30분도 채 안 나오고 그냥 헌정 대담 프로그램이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은 네. 그 시간 동시간대에 KBS가 반론권을 보장해줘서 같은 방식으로 녹화해서 이재명 대표. 대담하는 형태의 하나 더 형식을 해달라? 가져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선거 시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정도로 미화되면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이고 네, 네. 그럼 선거에 직접 KBS가 개입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KBS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방송분을 준비해서 지금 이게 또 설 연휴 직전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자되는 거는 김건희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걸 잘했니 못했니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를 꼭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쨌든 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KBS는 10시에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대통령실을 가다. 이런 제목으로 100분 편성을 했다고 이거는 얘기하고 있고요. 대담이 아니에요. 네. 대담이 아니에요. 김 여사 공천 논란 등을 언급하고 집무실과 대통령실을 소개한대요. 내부를 직접 대통령이. 그럼 KBS가 이게 대담이 아니에요. 큰일 날 겁니다. KBS 나중에 네. 진짜 역사에 남을 아니 것 이거는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미리 녹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 가지고 김 여사 선친과 인연을 앞세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이 최재영 교포 목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가처분 신청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대통령실에 간다면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창고에 반환 창고. 그랬잖아요. 창고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선물이 또 많이 쌓였는지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그러면 뭐 대통령 기록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할 텐데 2022년도에 그 지방선거 앞두고 열린음악회를 청와대에서 열었잖아요. 네. 생방송으로. 그때도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었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근데 이번에는 혼자 나와서 지금 원맨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프롬프트 없이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맨쇼인데 저는 네. 장악된 KBS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근데 더 그런 재밌는 게 것 뭔지 알아요? 물론 KBS의 일부 직원들이긴 하겠지만 사실 KBS 수신료 없애고 그런 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사실 욕하는 게 섭섭해하는 게 기본이겠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그렇대요. 옛날에 있었던 양승동이라든가 뭐 이런 사장이 잘못했다고 계속 왜요? 지금도 욕을 한대요. 일단 노조가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는데 9노조가 그렇게 얘기할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당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봐야 사안이라고 되죠. 봅니다.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KBS 물론 일부입니다. 구노조라고 꼭 집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 3노조 또 있죠. 3노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인데 꼭 그런 노조의 그런 거보다도 그쪽 사람들의 이제 기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분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진짜 본인들에게 어떤 이런 결과를 낳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어쨌든 KBS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게 저는 조금 놀랬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깝습니다만 미니 다큐 형식으로 대통령 얘기 잘 풀어주시고 내일 또 화려한 영상과 아름다움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정범 앵커가 진행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검사 독재 청산해야 된다가 52%,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가 32%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이거- 정리해볼까요? 저는 철진한 운동권 타령을 왜 하는지 바로 그거죠. 네, 그거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의 586입니까? 그러니까요.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네.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인데 네. 그러면 그 집권 여당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총선의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왜 야당이 지금 무슨 권한과 힘이 있다고 야당을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운동권 심판인지 정말 찰진한 이슈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참 이게 지금 네, 하지만 문항도 이게 이 문항이 선관위에 그 저 의뢰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검사 독재는 사실이고 운동권이 주장이죠, 주장. 그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이 운동권이 무슨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면 뭐 국민들을 탄압해서 무슨 특정한 이득을 본 겁니까? 이게 저는 성립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현역 의원 중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농민운동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 왜 또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사실은 조금 유감이에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50.4%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아까 이제 검사 독재가 팩트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검사 독재라고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그럴 이제 수는 보고. 있죠. 검사 네, 독재는 그래서 주장일 수 있고. 검사 독재를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50.4%, 반면 40.2%는 86 운동권을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9.4%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그때 그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때 나왔죠. 기자의 질문에서 네,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검사 독재. 이 청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네. 대비가 된 건데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답을 내려준 거죠.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 지금 우리의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패착을 둔 그런 걸로 지금 인정이 된 거다 이렇게 네. 아니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민주화 운동한 게 뭐 죄입니까? 그러니까.
자, 날고 싶은 닭 푸드득푸드득님의 이 후원을 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얘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포울 정청래 최고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누가 와도 절대 안 됩니다. 김경률이 그냥 나가 떨어진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마포울로 오면 정청래 최고는 본인이 개항을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 안 날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왜 이걸 골랐냐면 날고 싶은 닭 푸드득푸드득님이 자주 후원하시는 분인데 되게 웃기잖아요. 닭이 푸드득푸드득 거리는 거.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경동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생닭 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차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 처음 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생닭을 들고 찍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다 마치고 갈라 그랬는데 어머 나 닭 사야 되는데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닭을 사야 되는데 너무 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닭을 왜요? 몰라요. 아니, 사진 찍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생닭을 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엽기고 그다음에 검은 봉지에다 또 그걸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찍었잖아요 사진을. 요즘에 아니, 되게 그 웃기는 보통 게 원래는 너무 닭이 커서 반쯤밖에 봉투에 안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은. 전통시장 가서 저 명절 앞두고 물건 살 때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게 기본인데 그냥 검은 봉지에 들고 오는 것도 그걸 그대로 노출시키는 뜨끔해라. 것도 안 맞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닭 사야 되는데 이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닭을 이렇게 딱 토스를 해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닭 잡아먹고 오리발 아, 내리는 건가? 얼마나 그 띄워줄 게 없으면 생닭을 찍어서 띄웁니까? 진짜. 정말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그거는 어쨌든 그 좀 얘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이상했어요. 예, 이상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상했고 생닭을 그렇게 들고서 사진 찍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리. 그리고 그걸 홍보용으로 찍었다면 그분은 안 튑니다. 근데 본인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 게사가가 생각이 나요. 저기 나왔어요. 저건 또 뭐예요? 저기 봉지? 저기 한동훈. 네. 저기 봉투에- 상품권을 들고 있잖아요. 지역 상품권. 저게 여당에서 저 예산을 엄청, 깎았다가. 네, 삭감을 했던 바로 그거예요. 저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공약 그래서 사항이라고. 민주당에서 올려줘가지고 네. 그나마 좀 나아진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네, 사진이 가지고 와서. 지난번 폴도 90도 하고 이번 생닭이 아마 저분이 뭘 하더라도 맨날 쫓아다니는 그런 사진 표정이 컷일 너무 것 이상하지 같아요.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상해요.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민생 그거 희화, 이제 희화. 그 민생을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선회를 해도 표정도 그렇고 지금 본날도 아닌데 아무도 왜 아니고 이 추위에 익힌 것도 아니고 통닭도 아니 아니고 그리고 왜 지역 상품권 이거를 이렇게 들고 민망하게 정말 저거는 요즘 이해할 수가 그리고 없습니다. 요즘에 검정 비닐봉지 쓰지 말라고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일회용도 지금 쓰자고 하는 정부라서 뭐 저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티예요. 왜 연예인들도 옷 이상하게 입고 오면 안티냐고 막 그쵸. 얘기하는 것처럼 저 컨셉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기사 내용을 못 보고 난 사진만 사진만 봤을 봐도. 때는 저게 합성인 줄 알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저게 기사를 보니까 이제 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깜짝 쪽에서 네, 만든 뭔가 페이크로 만든 디페이크처럼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죠 확실히. 아니에요. 그 자기네가 올린 거야 자기네.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또 그렇게 우길 수도 있으니까. 정광재 씨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방송 나와가지고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거 중에 하나예요. 그 CBS 거기 와가지고 박지영 거기서 나와서 저 저 그러면 닭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 저거 뭐 해 먹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뭘 했을까? 해먹었겠어요? 그냥 누구 줬겠지. 저걸 자기가 그 비린내 나는 걸 들고 계속 갔겠어? 아, 집에 사오라 그런 건 아닐까? 이제 끝날 때 다 됐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즐거움도 많이 해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네요. 이렇게 오늘따라 후원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씩 인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하시는 모든 간의 일이 두루두루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고요. 특히 4월 11일 날까지 저희는 일로 매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아직 기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힘들고 고달퍼도 그래도 설날입니다. 설날만은 소중한 가족들하고 좀 행복한 그런 복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요새 느끼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구나. 뇌를 좀 최면을 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팀이랑 매일 행복하게 우리 본부장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개그맨이 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발랄한 분이라 그래서 그러면 또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웃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우리 가엾은 이재명 대표. 가엾으면 갑자기 가엾? 가엾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어떤 때 안 돼서 동생이니까 나이로는 그런 생각이 누나잖아요. 들어서 네. 어떻게든 우리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아무리 보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설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